안녕 얘들아. 오늘은 그래머 인사이드 1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머 개념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배우기 전에 정확히 문법적인 용어가 좀 무엇인지, 과연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 형용사, 부사, 동사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6쪽입니다. 여러분들. 자, 품사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단어가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든 단어들은요, 총 8가지의 기능 중에 하나를 갖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품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품사라고 하는 거는 총 8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팔품사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과 문법을 배운 친구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 어디에 사는 누구? 명대동에 사는 형부의 이름이 전접감이더라 라고 선생님이 그때 말을 했었거든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까지 총 8가지 품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명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동물, 사물, 장소 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명을 써서 명사라고 하고요. 명사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인다.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장에서 명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명사 앞에는 명사의 친구, 즉 명사의 의미와 성질을 나타내는 관사라는 걸 우리가 붙이게 되는데 이 관사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정해진 어떤 것의 이름을 가리킬 때는 정관사라고 하고요. 정해지지 않은 무언가를 가리킬 때는 부정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관사는 더라고 하고 부정관사는 언,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언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두 번째 대명사. 자, 이때 대는 대신할 대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설명을 하면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즉 문장에서 계속 같은 명사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걔를 대신하는 명사, 즉 대명사가 쓰이는 거고요. 자, 여기 줄게요. 명사를 대신하는 말. 어쨌든 얘도 명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명사의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바로 인칭 대명사고요. I, my, me, my, we, our, us, ours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두 번째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자, 지시대명사는 멀리 있으면 that, 가까이 있으면 this.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같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this, that, this, thos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유대명사인데요. 자, 소유대명사는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해서 인칭대명사 격변화표에서 맨 마지막에 왔던 것. 즉, I, my, me, mine, 나의 것. We, our, us, ours, 우리의 것. 이런 거를 우리가 소유대명사라고 하고요. 물론 더 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조금씩 개념을 정리하면서 배우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동사죠. 자, 동사는 참 중요합니다. 동사는 바로 앞에 나오는 주어, 즉 사람, 사물, 동물, 즉 얘를 우리가 주어라고 하고요. 이 주어의 상태나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종류에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가 하는 역할 한 개 더 있어요. 그 문장에 뭐를 나타낸다? 바로 시제를 나타낸다. 자, 그 문장이 일어나는 시간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현재 진행인지 과거 진행인지 미래 진행인지, 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동사를 보면, 동사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we are tired,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고요. 만약에 얘가 we were tired이었으면 얘는 were이 과거를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형용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형용사하고 부사는요, 얘는 우리가 수식어라고 합니다. 자, 수식어는 뭐냐면 말 그대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무엇을 꾸며주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요. 형용사는 명사, 대명사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얘는 무슨 말이냐면, 착한 에이미 선생님. 에이미 선생님이 명사죠. 그래서 에이미 선생님의 성질을 나타내죠. 착한, kind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어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충 설명하는 자리를 보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I like kind Amy teacher 이라고 했을 때 이때 kind는 뒤에 나오는 에이미 선생님을 꾸며주는 명사 수식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She is Amy teacher 이라고 했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Amy teacher is kind라고 해볼게요. 자, 똑같은 형용사지만 kind지만 이때 kind의 역할은 명사 수식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주어 에이미 선생님을 뭐하는 역할? 보충 설명하는 역할. 우리는 이것을 주어를 보충한다고 해서 주격 보어 자리라고 하고요.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부사를 가볼게요. 부사는요. 주로 시간, 장소, 방법, 정도, 빈도 등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자, 명사를 뺀 나머지 즉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동사도 역시 꾸며주는 말입니다. 예문을 볼게요. 나는 안다 이 마을을 잘 아는 거죠. 동사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부사고요. 자, 마지막 문장으로 가볼게요. Luckily, I found the key. 행운이도 운 좋게도 나는 찾았다 열쇠를. 이때 luckily는 뒤에 나와 있는 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장 전체를 꾸며주니까 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전치사로 가볼게요.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오고요. 주로 시간, 방향, 장소, 목적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방장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고요. 우리 주목보 자리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명사다라고 하겠네요. 자, 접속사입니다. 얘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감탄사는 기쁨이나 슬픔, 놀람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뭐 와우, oops, hooray, oh my god 이런 단어들이 되겠네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8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품사들이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문장은요, 크게 성분이 4가지가 있어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우리는 이 동사를 서술어라고도 합니다. 설명해주는 서술어. 자, 그리고 목적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목적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2개가 있죠. IODO, 즉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가 있고요. 보어도 조금 디테일하게 나누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 그리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있어요. 즉, 크게 4가지 자리가 있고요. 이 4가지가 바로 문장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을 정리한 게 총 5가지 문장의 형태, 즉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하고요. 자,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어는요, 행동의 주체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주로 앞에 와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앞에 오는 형태를 보입니다. 자, 동사는 주어의 상태나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뭐뭐 하다, 뭐뭐 이다라고 해서 주어 뒤에 붙어서 영어에서는 주어는 뭐뭐 하다라고 우리가 문장을 해석해요.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로 무엇을에 해당하고요. 역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명사가 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명사가 들어갔네요. 자, 보어는 수식해주는 말로 보충 설명해주는 말로
주로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가 있고요. 여기 줄까 볼게요.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자, 아까도 말했지만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식어. 자, 수식어는 문장의 요소는 아닙니다. 자, 여기 줄 거주세요. 무슨 요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문장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맨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그들은 공부한다, 도서관에서. 자, 여기 in이 전치사죠.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고요. 전치사가 데리고 오는 그 단어 2개 이상을 전치사 구라고 해요. 자, 이 전치사 구는 자, 말 그대로 그들이 어디서 공부하는지 앞에 있는 이 문장을 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역할이 부사 역할을 하거든요.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쵸? 근데 부사는 문장의 요소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얘는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진 바로 일형식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문장의 성분까지 배워봤고요. 그러면 구와 절은 무엇이냐? 자, 요 용어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단어가 2개 이상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구라고 해요. 단, 거기서는 주어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볼게요. 짐은 부른다. 자, 뭐를 부르냐면 A beautiful song. 일단 단어가 3개가 있죠. 구고요. 이 자리 안에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얘는 구라고 합니다. 자, 구라고 하고요. 근데 짐은 부른다. 뭐를 불러요? 이게 지금 목적어 자리죠. 자, 우리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죠? 바로 명사거든요.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사 역할을 하는 구라고 해서 명사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를 볼게요. 어떤 역할을 하나에 따라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는데요. 형용사구를 보겠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의 물을. 근데 어떤 물이냐면 마실 물이거든요. 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이미 얘는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알고 있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처럼 쓰였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그 전에 문법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자, 근데 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to drink 단어가 2개 이상이니까 얘를 우리가 구라고 해요. 근데 구라고 하는데 얘 역할이 무엇이다? 형용사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형용사구라고도 일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절은 무엇이냐면 절은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자, 그 단어 그 여러 개 안에 주어 동사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도록 할게요. 나는 압니다. 자, 뭐를 아냐면 자, you are honest. 네가 정직하다라는 것을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나는 안다. 뭐를? 이 자리가 크게 봤을 때 목적어 자리고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명사죠. 주목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명사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건 바로 접속사 that입니다. that을 붙임으로써 얘는 이제 그냥 절이 아니라 명사 역할하는 명사절이 되고 여기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온 명사절이 되겠죠. 자, 역할에 따라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라고 하고요. 자, 부사절을 보도록 할게요. 부사절은 너는 씻어야 합니다. 네 손을. 먹기 전에, 네가 먹기 전에.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before you eat이라는 여기 있는 이 절을 볼게요. 주어 동사가 들어갔으니까 절이죠. 네가 밥 먹기 전에 너는 손을 씻어야 하는 거잖아.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니까 얘는 무슨 역할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건 부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개념을 잘 이해가 됐나요? 자,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우리가 품사를 배울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